지난 2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난 태국의 동프라뭇 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정상회의 직후 한국과 연락해 상의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설득하기 전 태국은 미얀마의 쿠데타를 방치하고 개입하지 말자는 주의였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국의 프라윕 총리도 쿠데타를 통해 현재 총리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외교 전략이 적중하면서 태국은 이미 미얀마의 등을 돌렸고 이번에도 동남아시아 정상들 간의 회담 직후 한국의 이와 관련해 상의했습니다. 태국의 돈 장관은 회의에서 도출된 미얀마 사태 관련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포함해 5개 합의사항 등을 한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고,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한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때문에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에게 천군만마였던 태국을 잃게 되었고 무장 세력의 10개의 도시까지 빼앗기면서 이제는 쿠데타를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또 한 번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미얀마 군부. 그러나 CNN의 폭로가 나오면서 미얀마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에게 체포돼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다 돌아온 19세 소년의 증언이 밝혀졌는데요. CNN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된 한 소년이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안정상의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19세 소년은 군사 구금 수용소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양곤 시내로 돌아오던 길 군인들은 소년의 핸드폰에서 시위에 참여한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수용소에 끌고 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이 소년은 두 손을 묶인 채 케이블, 총구, 유리병 등 온갖 도구로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귀와 코, 목, 목구멍 등을 가위로 잘라냈다는 끔찍한 증언까지 했습니다. 소년은 그들은 나를 케이블선으로 때렸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무릎 꿇은 채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다. 고문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밥을 먹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먹고 살려고 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가야만 다시 시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자 미얀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하는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무려 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얀마 군부.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무장을 택했습니다. 더는 유엔에 기대하지 않겠다 라고 외치며 무장단체와 손을 잡고 직접 군사훈련까지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었던 미얀마인 A씨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곳마저 군경이 찾아와서 모두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했고,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군과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받은 미얀마 청년은 3개월 동안 사격훈련 등을 배울 예정이다. 우리 스스로 혁명을 이뤄내겠다 전했습니다. 모든 나라, 심지어 유엔의 도움조차 이제는 거부하고 있는 미얀마. 그런데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미얀마인 A씨는 미얀마 젊은 친구들은 한국을 가장 존경한다. 한국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화 항쟁은 우리들의 롤모델이다. 한국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해하고 이걸 따라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 유행한 것을 알고 있다. 미얀마에서도 전국적이지는 않지만 이걸 벤치마킹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아픔을 교훈 삼아 지금 상황을 이겨내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시위가 벽에 부딪혔다. 군부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말하며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한국군의 파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유튜버들을 통해 한국군의 파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국제법상 가능한 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R2P는 주권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죠. 즉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은 미얀마 국가에 있지만 미얀마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거나 혹은 역량이 없거나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당사자일 경우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국제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은 R2P에 대해서
최악 형태의 폭력과 박해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다. 유엔 회원국의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 하에서 가진 기존 의무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등의 범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직면한 현실 사이에 괴리를 좁히는 것을 추구한다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1949년 4월 18일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개입이 허용되는 데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미얀마 군부편에 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군의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국제조약을 깨고 미얀마 군부를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평화유지군에 한국군이 합류해 파병하는 방식인데요. 파병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미얀마 군부의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망명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인들은 다른 나라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오직 한국만 미얀마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만 와도 미얀마 군부는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국군의 파병부대 전력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한국의 첫 파병인 소말리아 상록수부대는 반군을 완벽하게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극찬을 받았고, 앙골라의 한국건설 공병대대, 동티모르의 상록수부대, 이라크의 서위부대와 제마부대, 소말리아의 청해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 한국 파병군은 반군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5,500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오직 한국군에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미국처럼 미사일 몇 방과 최첨단 무기를 통해 미얀마 국토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미얀마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얀마 시민들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민주국가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말이죠. 반군인 카렌 민족연합이 이미 도시 10곳을 미얀마 군부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한 가운데 미얀마 소수민족들은 무장조직 연합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군 창설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한국이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미얀마 시위대의 최대 자금 출처로 꼽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 더 뜨거운 관심으로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 자금이 곧 미얀마 연방군을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고 미얀마 군부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항복을 외치게 될 예정입니다.